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붉게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알트들은 조금 더 떨어지면서 그래도 이더리움은 좀 괜찮은데 다른 알트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뭐 도지코인이 좀 더 짙은 붉은색을 보이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XRP가 좀 상승을 덜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했던 코인이죠. 그 코인들이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더리움은 알트 대장으로서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부터 하나씩 쭉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1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 요때가 딱 요때였어요. 요때가 이제 5시, 4시가 어디야? 4시가 1시간 봉이니까 4시. 요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으로 이제 그 전부터 상승으로 쭉 가고 있다가 5시 이제 파월의 얘기가 막 나오고 이제 거의 끝날 때 무렵 이렇게 지금 긴 윗꼬리를 달고 나서 그 이후로 쭉쭉쭉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8시 이후부터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90K가 아주 살짝 깨져가지고 89.9K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89.9K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FOMC 이후로 지금 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봉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일봉도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느냐 마느냐 그 지금 갈림길에서 결국에는 터치도 아직 못했어요. 터치도 못하고 거의 어쨌든 갔다가 그 저항대에 막혀가지고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했고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 21선은 간당간당하게 또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 21선이 89.9K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89.8K 지금 또 살짝 내려왔네요. 어쨌든 간당간당하게 21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면 어제 이 FOMC 끝나고 나서 미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래도 초록색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죠?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인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1%, S&P 500이 0.6%, 나스닥이 0.3%로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일단 FOMC가 어떻게 끝났냐? 그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 FOMC.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사가 정리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연준 온건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라면서 이견 속에 당분간 스톱이라고 이제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매파적이긴 하지만 아주 매파적인 것이 아니라 좀 온건한 매파적인 금리 인하. 그러면서 이견 속이라는 것은 이제 연준 의원끼리 아직도 이 이견이 지금 그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하가 스톱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3.75로 내려왔죠. 3.75로 이제 4%에서 3%대로 내려오게 됐고 한국의 금리가 지금 2.5거든요. 2.5. 2.5라서 125bp 차이가 납니다. 125bp. 그래서 어쨌든 6년 만에 첫 3명이 반대표가 나왔고 위원 간에 지금 이견이 극심하다. 그래서 마이런, 스티븐 어디는 뭐 미란이라고 하고 하는 여기는 마이런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 스티븐 마이런은 비컷을 주장을 했고 슈미드와 굴수비는 동결을 요구를 했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 전망인데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까지 각 1년 중에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 1회밖에 지금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립금리는 3.0%고 그럼에도 이 파월이 그래도 좀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 색채를 띤 파월, 고용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가 1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딨지? 새로운 대규모 관세 발표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품 물가는 1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제외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2% 초반대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보는 위헌은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소식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요겁니다. 연준이 단기금리 급등에 시장에 개입을 한다. 단기채 59조 원 매입해 유동성을 투입을 한다. 단기채 59조 원이 이제 요겁니다. 400억 달러. 400억 달러의 단기채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QE라고, 양적 완화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양적 완화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시장에 돈을 지금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단기채 매입, 국채 매입, 자산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이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이 QT,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계속 유동성을 흡수를 해왔었잖아요. 쭉. 근데 이제 이것을 12월 1일 날 중단을 했고 12월 12일부터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바로 자산을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이 국채를, 단기채를 다시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단기채를 받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그러면서 연준이 찍어낸 돈은 시중에 풀리는. 그래서 사실상 QE나 양적 완화나 다름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단기 유동성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상시 레포, 스탠딩 레포 사용액이 250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12월 달에 하락 나오니까 현재 하락이 단기적인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이다 해가지고 레포와 영레포, 스탠딩 레포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요것만 딱 보면 이제 앞으로 레포가 뭔지, 영레포가 뭔지, 스탠딩 레포가 뭔지 딱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죠. 지금 어쨌든 스탠딩 레포가 유동성이 긴급적으로 부족할 때 바로 연준으로부터 빌리는 거거든요. 긴급 자금을. 그런 상황이 지금 12월에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지금 바로 시중에 돈을 푸는 요것을 언제부터? 12일부터 바로 내일부터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은 내일부터 바로 그냥 시행을 하겠다. 그것도 400억 달러, 매월 4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QT를 12월 1일 전까지 해왔었잖아요. 그 QT를 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한 그 규모가 월 한 200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흡수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지금 당분간 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시장의 큰 호재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은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미 증시와 다르게 비트코인은 왜 하락을 하고 있냐 지금. 미증시 어제 지금 상승 마감했잖아요. 왜 하락하고 있냐.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또 이벤트로 보자라고 한 것이 이 오라클 실적이었습니다. 오라클 실적. 오라클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라클의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것이 AI의 그 방향성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 마감 후 6시 이후에 발표가 됐을 거니까 미 증시가 마감을 하고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예상보다 미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시간 내에서 6% 이상 급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지난 매출이 160억 달러라고 하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162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보다 이제 못 미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주당 순이익은 EPS는 2.26달러로 예상치 1.64달러를 크게 웃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나쁜 건 아니었어요. 마냥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서 요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게 돼서 이때는 6%였지만 현재를 볼까요? 현재는 마이너스 12.78%.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멤버십 저희 회원 전용 10월 달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힘은 유동성과 매크로다. 근데 유동성은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 중이고
양적 긴축 종료가 확정이 됐고 양적 완화도 기대가 이제 되고 있죠. 이제 사실상 어제부터 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앞으로 하겠다. 근데 이게 완전한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 돈을 푸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그 힘과 또 하나는 매크로다. 이 매크로는 AI 버블이 계속되는가, AI 성장이 계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AI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AI 버블이 꺼지면 비트도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움직이는 힘은 유동성과 매크로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크로 AI를 봐야 되는 건데 AI를 보기 위해서 지금 미 증시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고 유동성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매크로 AI에서 오라클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오라클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 미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0.38, S&P 500이 0.78,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1.1%, 거의 1%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나스닥이 지금 1% 하락한다는 얘기는 오라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1.75% 정도. 아까는 2%였는데 그래도 조금 줄였네요. 그리고 이제 TSMC거든요. 이게 TSMC도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AI 관련주들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1%.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구글도 마이너스 1.2%, 메타도 마이너스 1.5% 이래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I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진짜 AI 버블이 꺼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오라클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좀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오라클 실적을 뜯어보면은 오라클만의 구조적인 문제였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오라클이 지금 그 발표한 거 보면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본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본 지출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그 오라클이 얼마 전에도 그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이제 거의 한 반토막, 며칠 전에도 체크했을 때가 한 40% 정도 하락을 한 거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라클이 어떻게 지금 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 자본 지출 증가되는 것을 해결을 해 갈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AI의 버블이 꺼지는 것으로 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시적으로 보지만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AI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 하락에는 특이한 패턴도 한몫을 한다. 전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 하락에는 특이한 패턴이 있다. 뭐냐면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제 밤에 그때만 해도 이제 92K 이제 분위기 좀 괜찮았죠.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띄고 뭐 이더리움은 더 초록색이고 요때 제가 요것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냐면 요게 지금 일봉인데 FOMC가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하고 이제 12월달 간밤에 있었잖아요. 근데 FOMC 직후에 움직임을 보니까 6월달 FOMC 하고 나서 그날은 또 양봉이었어요. 그날은 양봉인데 그날 이후로 며칠간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합니다. 7월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흔들더니만 며칠을 하락을 하고 9월도 이때 약간 위아래로 흔들고 다음 날은 양봉이지만 또 며칠간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10월도 마찬가지로 이때 10월도 이제 이때 하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또 이렇게 반등세가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이니까 올해 하반기 FOMC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전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세가 나왔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번 FOMC도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어제 밤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 이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만 그랬나? 미증시는 안 그랬나? 그것도 체크를 해봤거든요. 여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6월, 7월, 9월, 10월 달의 비트코인의 흐름이고 S&P 500을 볼게요. 6월 달 이때 FOMC를 하고 나서 다음 날은 하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흐름과는 정반대죠. 7월 달은 이때 하고 이때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9월 FOMC는 이날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음봉 마감했지만 그 뒤로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꺾이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10월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가 딱 그거였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던 날, 고점 기준으로 해서 찍었었던 날.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5% 정도의 그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락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FOMC를 겪고 나서 그날하고 뭐 그 다음 날까지는 하락을 보일 수 있어도 큰 그림을 봤을 때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딱 봐도 이제 그래프를 봐도 이 차트를 봐도 보여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러지 않았다. FOMC가 하고 나서는 최근 이 6개월 하반기에는 무조건 하락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그런 흐름이 만약에 지난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라면 지금의 하락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며칠간 더 될 수 있겠죠.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고 그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말에는 통상 그 큰 변동성이 없거든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이 FOMC 이후에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약간 좀 구조적인 이런 패턴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이랬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똑같이 간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지금 사실상 그럼에도 보시면 비트코인은 아직 저점을 깨면서까지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고점도 어쨌든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이 상승 채널을 아직은 뭐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알트들이죠. 알트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상승할 때는 그래도 같이 좀 반응을 하다가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을 하니까 그게 좀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저는 뭐 그렇게 큰 하락 아니 그런 큰 걱정을 할 시기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했을 때 그때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저희 회원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읽고 나서 세이노의 가르침 읽고 나서 이제 막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상 자료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 못 들어온다. 왜냐? 지금은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 끝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의 정점이라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못 들어온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올까? 사이클이 깨졌구나 라고 확실히 느낄 때 미 증시나 뭐 코스피에 4년 주기 사이클이 존재를 하나요? 안 하죠. 증시에 뭐 큰 틀의 뭐 버블장, 상승장, 폭락장, 하락장은 있어도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4년 주기 사이클은 없거든요. 이 비트코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끝을 모르니까 증시는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막 증시는 막 되게 좋았을 그때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증시는 몰리고 있는 것이고 코인은 2025년 4분기가 끝이고 그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하는데 자금이 못 들어온다. 개미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인 시장의 대폭 등장은 언제 나오느냐? 지금 4분기는 사이클 정점이라는 의심과 싸우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제동에 걸린 것이고, 그러다가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살아있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오르네. 이제서야, 그때서야 코인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은 끝났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서 개미들이 다시 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고, 그래서 올해 4분기 동안 상승이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 말씀드린 거죠. 사이클 정점이라는 의심과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짜 큰 상승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계속 10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내년으로 찐 상승은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약세 구간을 어쨌든 견뎌야 된다.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바라는 상승이 나온다. 그래도 상승할 때는 괜찮다가 하락하면 또 힘들어지고 곡소리 내고 진짜 시즌 종료금 불안해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 내 투자 방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서 이게 진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정말 이 FOMC 기존의 패턴대로 간다면 하락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 화살표를 지금 이렇게 길게 내렸는데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라서 여기까지 뭐 떨어진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해놓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패턴, FOMC 이후에 이런 패턴, 그리고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일본 금리 결정 19일 날 있죠. 근데 일본의 금리 결정은 제가 큰 리스크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를 환율의 지금 현재 환율 추이의 그것을 빗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오히려 저는 일본 금리 인상을 하면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 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준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 잡고 중심 잡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큰 그림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